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대상 차종도 늘어납니다.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는 거주지 1km 이내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를 사거나 이전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과연 준비는 잘 돼 있을까요?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용담동의 공영주차장. 62명 가운데 6면이 차고지 증명용으로 주변 주민에게 임대됐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한 면당 97만 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주차장에 몇 대가 등록돼 있고 연간 임대료는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6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1년에 차 한 대당 97만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고지 등록제 대상 차량 6만 5천여 대 가운데 공영이나 민간 주차장을 임대해 신고한 비율이 3.4%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차량 유지비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 신규나 이전, 변경 등록으로 올해 7월 이후 17,000면, 내년에는 35,000면의 주차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2022년부터 모든 차종으로 확대되면 차량 수만큼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 현재 등록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96%에 그치고 있고 주차장 절반 정도는 차고지 용도로 쓸 수 없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숙박시설 등의 부설 주차장입니다. 세대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부족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건물 비율은 75% 안팎에 이릅니다. 특히 제주시 1도 1동과 용담동, 2도 1동 등 구도심권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같은 동네라고 해도 몇 바퀴씩 도는 것 같아요. 이제 관광객들 렌트카 차량도 그냥 아무데나 세워버리고 하니까 조금 주차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나. 제주도는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은 물론 노상 주차장을 조성해 차고지로 임대해주고 자기 집 차고지 갖기 지원비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2008년 폐기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부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이걸 확대 추진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인민도를 정비해 가지고 제주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이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시 내 동사무소를 뺀 나머지 읍면동에는 아직까지 업무를 담당할 직원조차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줄기차게 도의회에 요구했던 제주도. 정작 준비는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 6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제주자치도 지원위 활동 기한을 오는 2021년으로 연장하고 차고지 증명제 위반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렌터카 최고 속도 제한 장치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반영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개발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추진 여부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인 JCC가 자본금 3,300억 원 예치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은 인허가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 JCC에 요구한 것은 자기 자본금 10%인 3,300억 원의 예치. 현금 예치로 자본 확충 능력을 입증하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JCC는 이체 시한을 엿새 앞둔 지난 24일 3,300억 원을 예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JCC는 오라 관광단지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오라 관광단지 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본금 예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자본금 예치를 대신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자본검증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계획 등이 제출되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본검증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회의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본금 예치가 거부된 만큼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자본검증을 요구한 제주도의회에서도 오라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하거나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또다시 자본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오라 관광단지 사업의 남은 인허가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에 멸종위기종 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와 생명의터 나일 무어스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림로 확포장 구간을 조사한 결과 모두 46종의 조류를 발견했고 이 가운데 멸종위기종인 붉은 해오라기와 팔색조, 긴 꼬리딱새 등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식지 보호를 위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정밀 생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태계 파괴 저감 방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오늘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제출합니다. 4.3의 완전 해결을 위해 남은 과제 중 하나가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건데요. 제주 MBC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미국의 책임 규명에 대한 기획 뉴스를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린 4.3 심포지엄 내용을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가족, 4.3 단체들이 유엔을 찾았습니다. 다른 나라 유엔 대표부와 현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에서 처음으로 4.3 증언이 진행됐습니다. 다다닥 다다닥 계속되는 총소리, 울부짖는 아우성, 죽지 않으려고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개처럼 운동장을 기어 다니던 사람들.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도 미국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4.3 당시 미 군정이 일제에 부역했던 한국군과 경찰을 이끌었다며 실질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Jeju insurgency happened not only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but the response was directed by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제주 4.3 평화재단이 마련한 심포지엄으로 유엔 외교관과 현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30여 개 단체가 참석해 제주 4.3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며 워싱턴 의회에서의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We need a broader audience, and I would like you to reach the lawmakers of this nation by holding this same symposium in Washington, D.C. 국제 평화와 인권의 심장부로 불리는 유엔 본부에서 제주 4.3에 대한 생존자 증언과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심포지엄이 열리면서 4.3의 남은 과제 중의 하나인 미국의 사과와 책임 촉구 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7월) 중순이 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발만 구르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여는 돌봄 교실은 여전히 문이 좁은 상황입니다. 원주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A씨는 입학 전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했습니다. 직장에 다녀 아이가 하교하는 오후에 돌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여 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의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20번대의 대기번호를 받은 A씨는 결국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을 알아봤죠. 그리고 그 3일 동안은 애를 케어하면서 이제 학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학원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육아를 전담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교실은 필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방학이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학기 중에는 오후 5시까지 돌봄 교실을 열지만 일부 학교는 방학 중에 오전에만 운영할 예정이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아예 돌봄 교실이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올해 개교한 한 초등학교의 경우 여름부터 증축 공사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돌봄 교실을 열지 않습니다.
실내 먼지 들어오죠. 그다음에 큰 그런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또 차량 출입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뒤로 겨울방학에 연장해서 하는 걸로 가자. 학부모들은 안전 대책을 마련해 돌봄 교실을 열 수 있는데도 학교 측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중축공사 그 정문에 바로 옆에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 했어요. 여기가 본인들이 나와서 안전상의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난해 정부는 돌봄 교실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1, 2학년 수요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늘 아침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22도를 나타내고 있고 한낮에는 26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중산간 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산간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100mm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2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북부와 남부가 22도, 서부와 동부가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가 26도까지 오르겠고 서부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현재 기온은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 다시 요란한 장맛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엔 비가 그치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제주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해 행인 1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52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운전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제주를 찾아 고 씨를 상대로 조사에 나섭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다음 달 1일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수사관 4-5명을 제주지검으로 보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 씨를 조사해 의붓아들의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숨진 고 씨의 의붓아들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숨지기 이틀 전 청주에 있는 고 씨의 집으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양쯔강 유출량이 평년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측돼 고수온 저염분수의 제주 해역 유입이 우려됩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중국 양쯔강 하구 대통 지역 유출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으로 초당 4만 7천 톤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20% 많은 것으로 고수온 저염분수가 유입됐던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서부 연근해 예찰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 대표 생물종으로 구상나무와 산굴뚝나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구상나무와 산굴뚝나비를 한라산의 생태, 문화, 지리적 특성을 지닌 기대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으며 한라산 백록담 등지에서 서식하는 산굴뚝나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가 2042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인구는 2024년 70만 7천 명으로 70만 명을 돌파한 뒤 2042년 78만 9천 명으로 최고치에 이르고 2044년부터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030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곶자왈 매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50억 원을 들여 생태 등급 1, 2등급인 조천선을 곶자을과 한경 곶자왈 지역 등 사유지 곶자왈 50헥타르를 매입합니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445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462헥타르를 매입했습니다. 제주형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제주도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더 큰 내일 센터와 함께하는 내일 찾기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내 유명 스타트업 대표와 도내 청년들과 함께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의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주 더 큰 내일 센터에서는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 청년 미취업자 100명을 선발해 분야별 전문 교육과 직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